오늘 오전 양시장 모두 상승 출발했는데요. 지금 마감을 앞둔 현재까지도 좋은 흐름 상승세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이 현선물 모두 또 순매수를 나타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오후 들어서 상승폭을 줄이나 싶었는데 다시 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힘이 아주 좋습니다.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간밤에 이제 우리나라와 미국 간의 통상 협상이 있었습니다. 대체로 긍정적인 분위기에서 오히려 방위비 언급은 없었고 조선업에 대한 협력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시장 어떤 영향을 예상해 볼 수 있을지 증시 토크에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랐습니다. 주요 기술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3거래일 연속 안도 랠리가 이어졌죠. 네, 그렇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 이상 상승했고요. 엔비디아나 테슬라 모두 시총 상위 기업들이 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유화 제스처를 드러내면서 미국을 비롯한 글로벌 증시가 그야말로 환호를 했습니다. 관세 면제 기대감까지도 생겨난 상황 뉴욕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짚어보겠고요. 또 머니주민에서는 1분기 실적을 발표한 미국 주요 기업들의 모멘텀은 무엇인지 또 앞으로 뉴욕 증시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BG앱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더 많은 국내 주식 정보 받아보실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머니랩 추가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증시 토크 출연자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봐야겠죠. 나도 투자자문 이재규 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아니 오늘 수급적으로 봐도 굉장히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 보면은 4월 달 들어서 지난 4월 10일 날 외국인이 그 현선물 매수를 나타냈고 그러고 나서 오늘이 딱 두 번째예요. 4월 달에는. 네, 그렇죠. 이제 예.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돌아오면 우리 시장이 좀 괜찮아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들어오지 않고 있었죠. 네. 근데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었던 부분이 뭐냐면 지금 외국인들이 3월 말에서 4월 초에는 정말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었거든요. 근데 매도 물량 자체가 조금씩 줄어드는 모습이 나오다가 드디어 오늘 매수가 좀 들어왔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약 2, 3주 동안 우리나라 시장을 본다라고 한다면 종합주가지수 기준으로 봤을 때 4월 9일 날 저점을 찍고서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많이 들어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거의 안 들어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시장이 반등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기관 투자자가 매수를 해줬다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여기서 만약에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좀 더 이어진다라고 한다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추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좀 더 탄력적인 모습이 나오기 위해서는 통상협의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이 우리 시장에 실질적으로 좀 도움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조금씩 이제 발을 빼고 있는 것 같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같은 경우도 글로벌 증시에는 우호적으로 좀 작용이 되어야지만 우리 시장이 좀 더 탄력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지금 시장 상황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우리 시장이 약 2, 3주 정도 반등이 나왔는데 사실 지난주나 지지난주까지는 정책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가 테마주라고도 표현을 많이 하죠. 그런 종목들이 많이 변동성이 나왔었는데 오늘과 어제 같은 경우는 반도체라든지 조선, 2차 전지 같은 경우도 좋은 모습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더 이어질 경우에는 지수 자체의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다만 이 반등을 추가적으로 기폭제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는 네. 미국의 관세 부분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좀 더 완화되는 스탠스가 취해져야지만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저께 제일 많이 오른 게 미국에서는 반도체였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반도체 주식들이 오히려 덜 오르고 있는 것 같은데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게 네. 미리 안 빠져서 그런가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보면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미증시가 조금 밀리면 우리 시장이 굉장히 많이 밀렸고 또 올해 같은 경우는 또 반대의 모습이 많이 나왔죠. 우리가 디커플링이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최근 같은 경우는 미증시가 3거래일 동안 반등이 좀 더 강하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올라왔습니다. 많이 못 올라왔다라고 하기는 잘 올라오고 있기는 한데 네. 어쨌든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2달 동안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에 따른 여파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쨌든 미증시가 반등을 어느 정도 해주는 모습에서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도 추가적인 힘을 받아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저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쨌든 4월 9일 날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증시도 급락이 한번 나왔고 그 이후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결국에 관세에 대한 정점은 저는 한참 전에 지나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표현이 좀 이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내용들이 나오고는 있지만 관세에 대한 유화적인
제스처가 나오고 있지만 우리가 주가 흐름을 놓고 본다면 그때 뭐 14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이제 뭐 계속해서 협상을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추가적으로 나왔죠.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그때가 어떻게 보면 맥시멈이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수 같은 경우는 시장 같은 경우는 먼저 움직였다라고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어쨌든 이 관세에 대한 노이즈가 조금씩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라고 한다면 이 부분 같은 경우도 저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해 주셨던 게 반도체에 대한 부분인데 네. 반도체 같은 경우도 어쨌든 우리나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전반적으로 실적이 잘 나왔죠. 물론 이 물량에는 선주문된 물량들이 많기 때문에 실적이 잘 나왔다는 분석들도 있지만 우리가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2분기에는 낸드 쪽과 디램 쪽의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3분기 때는 그 인상폭이 더 커질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있었거든요. 새벽에 마감된 미증시 같은 경우도 뭐 AI 데이터 센터에 대한 축소를 하지 않겠다, 캐펙스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3분기와 4분기 같은 경우는 우리가 레거시라고 부르고 있는 디램 쪽과 낸드 쪽 같은 경우도 견고한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미국이 우리나라의 조선 업체들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어쨌든 잘하고 있는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그 메리트들은 분명히 부여를 해주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같이 전 세계적으로 점유율을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경쟁력은 충분히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저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오늘은 많이 못 올랐지만 이건 어떻게 보면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방을 했었던 부분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그래도 우상향을 좀 더 이어갈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오늘 SK하이닉스에 대한 목표가 하향 레포트가 나오긴 했어요. 아, 그래요? 부담이 좀 되기는 하는 부분이 있다. 왜냐하면 근데 올랐어요. 네, 그렇죠. 상상 외로. 아무래도 어제 주가가 좀 많이 올랐어야 됐다라고 저는 생각을 아. 하거든요. 실적이 나오면서 실적이 어쨌든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고 근데 이게 2026년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순익 자체가 감소될 가능성도 지금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그 감소된 것을 우리가 기반으로 봤을 때도 PER 기준으로 6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우리가 지금 SK하이닉스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SK하이닉스는 이제 가치적인 측면에서는 저평가로 볼 수가 있는 부분이죠. 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고 만족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오늘 미증시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보다 약한 것은 그동안 좀 선방했기 때문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조선주가 그동안 이제 국내 증시 좀 주도주다라는 얘기 굉장히 얘기를 많이 드리긴 했는데 오늘 보면은 탄력도가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오션이 11% 급등하고 그다음에 HD 한국조선, 뭐 HD 현대미포 다 좋습니다. 수급적으로 보니까 또 기관 쪽에서 이 조선주들을 많이 사네요, 지금. 네, 우리나라 조선주 예. 참 좋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저도 조선주를 작년부터 계속해서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네. 더 올라갈 수 있느냐? 그래서 제가 당시에는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올해 2월달, 3월달 정도에는 좀 꺾이지 않겠습니까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앞으로 업황이 좋아지고 우리나라 기업들이 잘하고 있는 분야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어쨌든 도크가 전부 다 꽉 채워져 있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인 수주를 받기가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주가라는 것은 어쨌든 많이 올라간 쪽에서는 차익 실현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저평가되어 있는 쪽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살짝 보수적인 의견들을 올해 2월달, 3월달에는 드려왔었어요. 네. 근데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뭐 미국에서 해군성 장관이 올해 3월달, 이번 달 3월 30일에 뭐 우리나라에 방한한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뭐 트럼프의 장남이 방한을 해가지고 조선소에 방문하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힘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구조적으로는 성장을 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어쨌든 미국이 조선업을 부활을 시키고 싶어 하는데 그에 따라서 전 세계적으로 가장 앞서 나가고 있는 나라가 어쨌든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이라고 본다면 중국을 지금 열심히 규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 대한 물량들이 전부 다 우리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고 얼마 전에 뭐 선사라든지 해운 쪽에 대한 그런 관세 부과까지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우리나라 조선사들이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에너지 정책 쪽에 대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LNG 쪽에 대한 모멘텀들을 받아가는 것도 역시나 조선 쪽이고
쪽이고요. 추가적으로 MRO 쪽에 대한 모멘텀도 받아가는 것이 우리나라 뭐 하나오션이라든지 HD 현대 중공업 정도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과연 이 기업들이 고평가가 됐을까라는 부분이거든요. 네. 지금 우리가 1분기 실적이 나왔는데 대다수의 기업들이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조선사들 같은 경우는 처음에 계약을 했을 때 전부 다 돈을 받는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이걸 나눠서 받게 되는데 마지막에 받는 물량이 가장 큽니다. 금액적으로 가장 큰 물량이 마지막에 재무에 표시가 될 가능성이 될 텐데 우리가 지금 과거에 수주를 해놨었던 물량들이 물론 이게 조선사들이 전부 다 달러 원 환율에 대한 부분들은 조치를 어느 정도 해놨을 거예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이 기업들이 처음에 수주를 따냈을 때보다 지금 환율이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수익성이 더 좋게 잡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LNG 쪽에 대한 모멘텀, MRO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실적으로 이제 하나씩 붙을 겁니다. 근데 그 실적이 생각보다 크게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게다가 우리가 이제 주가 흐름을 보면 많이 올라온 게 분명히 맞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을 해볼 부분은 이 기업들이 오늘 52주 신고가에 들어간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우리가 테마성을 가지고 움직이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든 뭐든 어쨌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필요하죠. 언제든지 꺾일 수 있는 부분이니까. 하지만 이제 기관 투자자나 외국인 투자자가 주로 매매를 하고 있는 조선 업체들 같은 경우에 신고가가 나오는 과정에서 지금 가만 보시면 거래 대금이 엄청나게 붙는 건 아니거든요. 대다수의 대형주들이 고점이 나올 때는 거래 대금이 많이 붙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조선주들이 오늘도 굉장히 좋고 앞으로 업황도 좋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거래 대금을 기준으로 봤을 때 저는 상방 여력은 좀 더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다만 여기에서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나는 대형주가 좀 부담이 돼 라고 하신다면 전 조선 기자재 쪽도 여전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조선 기자재 같은 경우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자재 쪽으로 제가 얼마 전에 저희 그 섹터 애널리스트하고 얘기를 해봤을 때는 그 엔진 쪽 하나 엔진을 말씀을 주셨거든요. 이 엔진 네. 쪽은 어떻게 보세요? 네, 엔진 쪽이 굉장히 예. 좋죠. 왜냐하면 이제 한화 엔진도 있고요. SD 현대중공업도 그 안에는 이제 엔진 사업부가 있긴 하거든요. 네. 한화 엔진이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지금 중국에도 조선소가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들고 있는 부분이고 중국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은데 이 고부가 가치 선박의 가장 포인트가 뭐냐면 친환경 엔진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제회사기구에서도 탄소 저감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해왔었는데 얼마 전에 또 한 번 회의가 있었어요. 그 회의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냐면 과거에는 탄소 배출에 대해서 좀 유하게 네. 너네들 탄소 배출을 좀 줄여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앞으로는 좀 더 강하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친환경 선박, 그러니까 친환경 엔진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붙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조선소들도 한화 엔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조선소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 한화 엔진을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한화 엔진 같은 우리가 엔진 기업들은 보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금 이제 시가총액이 작은 기업 중에서는 네. 한화 엔진이 어쨌든 엔진 쪽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제 실적이 나온 조선 업체들의 실적이 좋았다라는 것을 봤을 때 낙수 효과를 받을 수 있는 게 한화 엔진이라고 한다면 한화 엔진 밑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뭐예요? 바로 케이프라는 기업이 있거든요. 요 케이프 같은 경우도 이제 엔진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인데 케이프? 우리가 실적단을 이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이 그래도 좀 남아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 조선 쪽 같은 경우는 긍정적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리가 지금 LNG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알래스카 LNG 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LNG 산업 자체가 커지고 있는 거죠. 네. 바이든 정부에서 계속해서 중단시켜놨었던 LNG 프로젝트를 이번에 계속해서 풀어주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LNG 프로젝트가 진행된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라서 뭐 밸브 수요가 늘어날 수 있다. 밸브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에 우리가 그 대왕고래 프로젝트에서 화성밸브라는 화성 기업이 밸브. 밸브 기업이라고 많이 이야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밸브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요. 또 한 가지는 피팅 밸브라고 이야기를 네. 많이 하고 있는
태광이라든지 성광밴드가 있는데 네.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 글로벌 시장에서 LNG 시장에 대한 캐파가 커짐에 있어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본다면 전 일단 조선과 좀 더 밀접한 관계로 본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한화엔진이라든지 케이프 같은 기업들이 매력적인 것 같고 추가적으로 이제 기저제 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한다면 태광이나 성광밴드, 동성하이텍 같은 보냉제를 만드는 기업들 같은 경우도 매력적이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전 관련주도 흐름이 매우 맞아요. 좋은데요. 체코 이제 한국 수자력 원자력에서 24조 원 규모의 원전 수주 최종 계약을 앞두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미 다 진행이 돼서 가격에 반영이 된 걸까요? 아니면 아직 반영이 안 돼서 저런 뉴스가 이제 계약했다 그러면 다시 급등을 하는 상황들이 보통 발생을 하나요? 네, 일단 뭐 체코 원전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은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야기가 됐었던 부분이고 올해 이제 이제 본격적으로 체결이 된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원래는 3월 달에 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프랑스 쪽에서 우리나라 요 원전 사업에 대해서 약간 딴지 아닌 딴지를 좀 걸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각 처리가 됐고 네.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이 유리한 위치에 놓일 수가 있다. 그래서 한수원 같은 경우도 5월 7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약간 찌라시처럼 돌고 있는 네. 게 5월 7일 날 계약이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있거든요. 최종 계약이.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게 확실한 건 아닙니다. 오피셜은 아니고 어쨌든 5월 달에 최종 계약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만약에 최종 계약이 된다라고 한다면 원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기 사업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들어갈 수 있는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바라카 원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해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우리나라 원전 같은 경우도 탈원전으로 들어갔다가 지금 빠져나오고 있는 구간이거든요. 근데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 같지만 우리나라가 어쨌든 66년 만에 미국에다가 연구로 원자로에 관련된 연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연구로를 66년 만에 수출을 했습니다. 역수출을 했는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부분은 어쨌든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이 미국에 있잖아요. 근데 그 웨스팅하우스와 계속해서 어쨌든 파열음이 조금씩 있던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우리나라 것을 수입해 왔다라는 것은 저는 굉장히 의미하는 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술력이 저는 증명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건설은 우리나라가 다 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 두산에너빌리티가 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지금 체코 원전이 최종 계약이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그 확장성은 굉장히 커질 거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원전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뭐 여당과 야당의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어떤 쪽에서 대통령이 되면 반대쪽에서 반대급부로서 주가가 안 좋아진다라는 분석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여당과 야당이 전부 다 원전이 필요하다라고 입을 모으고 있거든요. 게다가 유럽 같은 경우도 탈원전을 했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도 있고요.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다시 이제 탈탈 원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탈탈 원전. 다시 돌아온다. 이렇게 네. 이야기를 되고 있는데 어쨌든 에너지원이 우리가 최근 들어서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는 간헐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 수급 자체가 안정적이지가 못하기 때문에 이런 원전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분위기가 시장에서 형성이 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저는 원전 쪽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스탠스. 이 원전이 개인 투자자분들께는 굉장히 아픈 손가락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가려고 하면 밀리고 올라가려고 하면 밀렸는데 이번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에서도 원전 쪽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좀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하이 모터쇼가 4월 23일, 그러니까 그저께부터 진행이 됐고 5월 2일까지 진행이 되는데 여기에서 무슨 나트륨 이온 배터리 기술을 선보였다고 하는데 이게 나트륨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트륨 맞잖아요. 그걸 네. 가지고 배터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소금 안에 들어가 있죠, 나트륨이. 예, 나트륨.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흔한 물질을 가지고 뭐 이렇게 이제 상품성이 있는 제품을 만들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과거엔 리튬을 많이 썼었죠. 네네. 양극재를 만드는데 리튬을 썼는데 이젠 나트륨을 써서 만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실 처음 나온 것은 아니에요. 예. 2021년도에도 중국 쪽에서 우리가 나트륨을 이용해서 만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었고 이번에 나온 내용은 이제 2세대 나트륨, 뭐 낙스트라라고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는데 올해 10월 달에서 12월 달에 양산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리튬보다는 1000배 정도 많이 부존이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구할 수 있다, 구하기가 쉽다라고 생각하시면 네네. 좋을 것 같거든요.
1000배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 뭐 리튬 가격이 지금은 내려와 있지만 초기에는 엄청나게 올라갔었던 구간도 있었잖아요. 근데 여기서 나트륨을 가져오고 그러니까 비용은 굉장히 절감이 되고 여기서 이제 과거에 문제가 됐었던 뭐 에너지 밀도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른 기술들을 이용해서 하이브리드 기술을 이용해 가지고 지금 중국 쪽에서 해결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정말 맞다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제가 맞는지 틀린지는 제가 직접 보진 않았으니까 네. 그래서 그리고 또 2021년도에도 나왔다가 아직까지 양산을 못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만약에 양산이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 업체들 같은 경우도 좀 긴장을 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획기적인 어떻게 보면이 아니라 이 내용이 맞다면 네. 굉장히 획기적인 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관련돼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몇몇 기업들이 변동성이 나오더라고요. 애경 케미컬 같은 예. 경우도 많이 올라왔고요. 그리고 나인테크라는 기업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도 나트륨 배터리에 대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 우리나라 정부에서도 2027년도까지 네.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이 나트륨 배터리라는 것이 아예 없는 얘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저도 이런 내용들을 처음 접했을 때 2차 전지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분들 같은 경우는 공부를 많이 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그런 분들께서도 일부 분들 같은 경우는 이게 말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일단 나온 팩트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뉴스로는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 예. 중국 쪽에서 계속해서 저 내용 자체를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양산을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도 나트륨 이온이 분명히 나트륨 배터리가 존재하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필요는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말씀드렸던 이 테마성을 가지고 있고 나트륨 배터리 쪽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기업들의 변동성은 계속해서 나올 수 있지만 우리가 여기서 본질적으로 생각해 볼 부분은 우리나라 2차 전지 기업들의 경쟁력입니다. 이 굉장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유럽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 배터리 3사의 점유율이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라는 것은 전기차 판매가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채택이 되지 않고 있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다만 우리가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ESS 쪽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 ESS 지금 우리나라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전기차 2차 전지 쪽에 대한 생산 라인을 ESS로 전환을 하고 있고요. 삼성 SDI 같은 경우는 미국 업체에다가 납품을 이미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본다라고 한다면 ESS 우리가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에너지 저장 장치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좀 더 우리나라 셀 3사들 같은 경우는 상승 여력으로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나트륨 배터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긴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돼서 주가의 변동성이 나오는 것은 테마성으로 일단 볼 필요가 있고 다만 여기서 산업적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조금 우려가 된다. 하지만 우리나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또 ESS 쪽으로 많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투자 포인트로 좀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시각 3시 25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마감 호가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부터 좀 볼게요. 오늘 0.9%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지수 2,546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5%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729포인트로 집계가 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 예상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약보합 마감 예상됩니다. 사실 오전 출발 상황 굉장히 좋았어요. 좀 상승 출발을 하면서 기대감이 좀 커지는 모습이었는데 오히려 마감에서는 상승폭 축소하면서 보합권 마감 예상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는 3% 강세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는 18만 4천 원. LG 에너지솔루션 0.5% 상승 마감 예상되고요. 예상가 34만 3,500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1.5%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호가 103만 원이고요. 현대차는 약보합 마감 예상되고요. 기아가 오늘 1%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87,900원.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 예상되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오늘 조선주름 굉장히 좋죠. HD 현대중공업 어느덧 시가총액 지금 8위까지 올라선 상황인데 오늘 7% 강세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40만 원을 넘어섭니다. 40만 3천 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셀트리온은 약보합 마감 예상되고 있죠.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오늘 4.7%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는 37만 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2.8%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예상가 10만 3,700원이고요. HLB 보합 예상되고 에코프로가 1.8% 상승 마감 예상됩니다. 지금 호가는 5만 1,000원, 레인보로보틱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휴재 소폭 하락 예상됩니다. 지금 예상가는 36만 원, 클래시스 약보합권 예상되고요. 리가케
캔바이오도 1.68% 하락 마감 예상됩니다. 펩트로는 0.2% 오름세 예상되고요. 호가는 17만 4,700원, 파마리서치 보합 예상됩니다. 사실 마감까지 3분여가량 남았는데 오늘 수급 보니까 확실히 뭐 조선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확 쏠린 현상이 좀 강해지네요. 네, 아까 예. 처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오면서 오히려 코스피가 코스닥보다 더 상승하는 그런 네. 모습을 보이는 게 아닌가 싶네요. 코스닥은 알테오젠이 빠져서 지수가 내려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코스닥이요. 네. 뭐 알테오젠도 그렇고 또 그동안 뭐 시장 상승을 이끌었던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런 쪽도 좀 보니까 차익 실현 물량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나저나 조선주 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또 보니까 미국 해군 장관이 방한한다라는 거예요. 네, 30일 날 30일? 방한한다라고 이야기가 되고 다음 있더라고요. 주. 이게 근데 왜 오는 거예요? 네, 이제 어쨌든 MRO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조선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함정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죠. 네네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어쨌든 중국보다는 아직까지는 앞서 있지만 함정 사업을 지금부터 영위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따라잡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좀 미국 쪽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 저분이에요? 네, 저분입니다. 국방성 장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분이 이제 오신다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장남도 뭐 조선소에 방문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네. 결국엔 우리나라 기술력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아까 전에 제가 반도체 말씀드릴 때도 점유율이 높다라는 말씀 드렸는데 지금 이걸 할 수 있는 나라가 우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장에서도 반영을 해주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네. 대안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부각이 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MRO 쪽 같은 경우는 일단 하나오션이 가장 대장주의 성격을 띠고 하나오션. 있는데 HD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도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규모가 좀 작은 기업 중에서는 이제 HJ중공업이라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들까지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신조선가라든지 중고선가가 아주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네. 더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거는 중국을 규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제일 잘하는데 우리나라가 2등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서 중국을 규제했을 때 우리나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거기다 물론 고부가 가치는 또 우리나라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중국에서도 한번 만든 적이 있는데 네. 배가 운항이 되다가 배에서 선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서가지고 배가 쓴 적이 아, 있어가지고 배가 멈췄다고? 네,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우리나라 쪽으로 계속해서 이제 수주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기술력적인 부분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근데 네. 제가 조선업에 대해서 살짝 가장 걱정이 되는 게 네, 뭐냐면 뭐예요?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는 거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도 요구하고 있는 것이 본인네 나라로 들어오라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지금 본인 이제 나라에서 만들라고요, 네, 배를? 미국 내에서 만들라고 하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조선 같은 경우는 해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든 것도 쓰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우려된다라는 내용을 저희가 마감하고 예. 자세히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마감 상황 확인해 보죠. 마감합니다. 네, 4월 25일 금요일 국내 증시 마감했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출발 상황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 반도체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줬었는데 오후 들어서 반도체 쪽에서는 오히려 좀 물량들이 나오는 상황이었고 조선주라든지 뭐 원전주 그 밖의 섹터 쪽으로 매기가 좀 쏠리는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좋았던 고무적으로 볼 수 있었던 거는 외국인 현선물 순매수라는 점에서는 그래도 한층 더 시장에 대한 분위기라든지 투자 심리는 좀 많이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게 만드는데요. 오늘 양시장 마감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9% 올랐습니다. 2,546포인트, 코스닥 0.5% 상승했죠. 729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상승 마감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보합에서 마감이 됐네요. 55,700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3.4% 강세 마감했고요. 18만 4,400원에 거래 마쳤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도 0.5% 상승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 떨어졌습니다. 종가 103만 5천 원, 현대차 약보합에서 마감이 됐고요. 기아가 0.3%가량 하락했습니다. 0.68% 떨어졌네요. 종가 88,200원. 삼성전자 우선주는 소폭 올랐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HD현대중공업 7% 넘게 상승했고요. 종가는 40만 3천 원. 셀트리온은 약보합 마감
마감이 됐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마감가 보겠습니다. 알테오젠이 5% 떨어졌습니다. 종가는 36만 9천 원, 에코프로비엠 2.68% 상승하면서 종가는 10만 3,500원, HLB 보합 마감했고요. 에코프로 1.8% 상승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소폭 하락하면서 종가는 28만 5,500원, 휴젤은 소폭 내림세로 마감이 됐네요. 종가 36만 원, 클래시스도 떨어졌습니다. 마감가 6만 3,500원, 리가캠바이오가 1.68% 하락했고요. 펩토로는 강보합권에서 마감됐습니다. 종가 17만 4천 원, 파마리서치 보합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수급 상황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 개인 투자자가 많이 팔았어요. 7,727억 원 순매도를 나타냈고요. 이 가운데 외국인은 2,226억 원 매수 우위, 기관 4,989억 원 순매수 보여줬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783억 원 순매수, 개인은 54억 원 매도 우위, 기관도 642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오늘 외국인 선물에서 많이 샀어요. 7,300계약 넘게 순매수를 나타냈습니다. 환율 체크해 보겠습니다. 달러원 환율입니다. 오늘 정기적 마감 대비로는 이런 50전 상승하면서 1,436원 50전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진짜 모처럼 현선물 동시 순매수를 나타냈네요. 네. 어저께 이제 미국 시장에서 마지막 네. 끝까지 상승을 시키는 걸 본 지가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았어요. 네네. 끝 부분에 보통은 이제 뭐 한 많이 상승, 올랐으면 무조건 예. 빠지고 무조건 네. 빠지고 이랬었는데 맞아요. 어저께는 끝까지 올리면서 끝냈더라고요. 그게 계속 이어지면서 이제 아시아 시장에서도 미국 선물들, 나스닥 선물들 다 계속 상승 보이고 있어서 우리나라도 계속적으로 좋게 보이네요. 네. 아니 앞서 조선업에 대해서 약간 걱정이 되는 건 이제 미국에서 결국에는 배도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라라고 할까봐 그게 걱정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우리나라가 잘하고 있는 분야인데 미국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물론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아도 우리나라 배들을 사용하겠다, 네. 함정을 사용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쪽에 가서 조선소를 만들어서 미국 내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이 기술력에 대한 부분들의 유출이라든지 뭔가 우리나라 기업들의 그 경쟁력이 좀 악화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저는 걱정이 좀 있거든요. 지금 당장에는 걱정할 부분은 아니지만 조선주들이 만약에 비슷한 거예요. 예전에 뭐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 우리와 일본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산업군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을 빼갈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미국이 계속해서 자기네 나라로 자국으로 들어오라고 공장들을 만들어 달라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이거는 사실 뭐 주가라든지 이런 것과는 크게 관련이 없지만 현재 주가가 굉장히 잘 가고 있는 과정에서도 전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우리가 어쨌든 우위에 있는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에 협상을 할 때 무조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얻을 건 얻고 하면서 좀 이렇게 협상다운 협상을 이끌어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보통 들어가게 되면은 어떤 가격적으로나 비즈니스 상황으로 봤을 때 수익 면에 봤을 때는 오라 그래서 가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수익 면에 있어서는 좋아지는 건가요? 아니면 나빠질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기술력을 뭐 뺏기는 거는 그렇다 치지만 회사만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단기적으로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에도 진출을 했다가 정말 헐값으로 사업을 넘기고 나온 경우도 있고요. 공장을 넘기고 나온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물론 미국에서도 그렇게는 안 하겠지만 뭐 그건 모르겠죠. 근데 당장에는 우리가 단기적으로는 거기 가서 미국에서 우리한테 혜택을 많이 주니 우리가 매출도 많이 늘릴 수가 있고 그 재료단이라든지 어쨌든 뭐라 그러죠 그걸 일원화를 만들어 가지고 잘 진행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다른 나라 중심부에 가서 무언가 산업을 진행한다라는 것이 좀 부담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조선업계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작년부터 계속 좋은 이야기들만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이런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예. 아니 오늘 개인 투자자가 많이 파는데 확실히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제 국내 증시 보면 오를 때 팔고 떨어질 때 사고 이런 뭔가 좀 스마트 개인 투자자들 굉장히 많이 늘어났. 스마트. 예, 저 빼고 다 스마트 같은데. 네. 예, 결과적으로는 또 약간 아쉬운 거는 시장 추세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조금 의구심을 갖고 있다 이런 해석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 아무래도 관세 정책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서일까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저는 우리나라 시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추가 반등이 좀 더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4월 9일 날 저점이 나왔거든요.
근데 당시에도 어떤 이야기가 많았냐면 이거 속임수야라는 말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2주 동안 계속 올라왔습니다. 지금 최근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우리 시장이 힘들었다라고 하면 과거에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올해 초에 매매했었던 종목들을 그대로 가지고 계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가만 생각을 해보면 지난주, 지지난주까지는 정책 테마라고 해서 종목들이 굉장히 빠르게 움직였고 반도체나 2차 전지 같이 굵직굵직한 산업군들 같은 경우는 많이 못 움직였었거든요. 네. 근데 어제랑 오늘을 보고 지난주와 오늘 이번 주를 본다라고 한다면 이 대형 집단으로 분명히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업종 내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매수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계산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PBR이 0.7배까지 빠졌어요. 네. 0.76배까지 빠졌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는 거고 여기서 이제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주가가 올라오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여기서 한번 줄이자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매도를 좀 하신 것 같은데 여기서 그러니까 좀 이상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상하다라는 이상하게? 것은 네. 무언가 엄청난 계기가 있어서 우리 시장이 폭발적으로 올라간다라는 게 아니라 왜 그런 말도 있죠. 증시, 주가라는 것은 불안의 벽을 타고 오른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지금 올라갈까 싶은데 계속해서 지금 반등이 나오고 있거든요. 여기서 수급적인 부분에서 외국인들이 만약에 유입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전 추가 상승의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 공포의 벽을 타고 오른다라고 했는데 불안의 벽이요. 뭐예요 정확히? 공포예요, 둘다 맞는 불안이에요? 것 둘 다? 둘 다 뭐 맞죠. 뭐 아무도 못 살 때 사야죠. 근데 이미 너무 많이 사지 않았나요? 근데 왜 또 그럴 말도 있잖아. 떨어지는 칼날은 잡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떨어지는 칼날도요. 그 네. 종목이나 업황에 따라서 좀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좀 무서운 말들은 작은 종목이 좀 더 어울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우량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가치가 있다 보니 시간이 걸리더라도 저는 회복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거든요. 물론 갑자기 오늘 악재가 나와서 5% 네. 6% 밀리고 있는 종목을 매수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예. 왜냐하면 대형주라고 하더라도 프로그램이 돌기 때문에 장중에 한번 낙폭이 크게 나오면 더 또 밀릴 가능성이 반대매매 높아요. 나올 수도 있고. 그것도 맞죠. 예.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칼날을 조심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이제 내재 가치가 분명히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반등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종목별로 업황별로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 업종별로 차이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